역률 제어 방법. 아까 코사인 세타 설명드렸죠? 아까 역률에서. 코사인이 이거분의 이거였죠? 결국 S분의 P입니다. 이게 S분의 P. 여기서, 여기 S고 얘가 P인데, 이게 Q고, 이게 P상이고 U고 무효인데, 코사인이 이거라고요. 이거는 뭐냐? 이거분의 이거 아닙니까? S분의 P죠. 이게 S고, 이게 P. 그럼 사인은 S분의 Q. 이게 바로, 무효전력 부분인데, 사인은 안 쓰죠?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쓰죠. 근데 사인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길 때, 예? 얘분의 얘나, 얘분의 얘나 똑같죠? 왜? 이거 거리 똑같으니까요. 예, 탄델타나 뭐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예, 유전정력 같은 거 할 때 이런 부분 또 쓰여집니다. 역률 저하 요인이 뭐냐? 아까처럼, 부하가, 다 부하죠? Q를 많이 쓰는 부하가 뭐냐 이거죠? 예? 유도전등기, 방전등. 방전등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기동할 때 기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이고, 주상변압기 여자전력. 이런 것들도 Q 성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상변압기의 재질을 페라이트 그 상자상체 부분이 아니라 아몰퍼스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손실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역률 개선 효과, 손압 요소리라고 했죠. 전력 손실, 또 전류 손실 감소를 시켜줄 수가 있다. 손압, 전압 강화를 경감시켜줄 수가 있다. 감소를 시켜줄 수가 있다. 경감이나 감소. 요금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근데 요금 절감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다들 하니까. 설비 이용률을 증가시키겠다. 여기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설비 이용률 향상. 이런 식으로. 왜 설비 이용률 향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팩츠, HVDC, 이때 가면은 공급 신뢰도 향상, 설비 이용률 향상, 이런 용어들 다 나옵니다. 배전자동화,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데 쓰는 용어들을 같이 쓰시란 얘기입니다. 역률 제어, 무효전력에 의한 제어.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간접적으로 제어한다고요. 전압조정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거죠. 역률하고 무효전력하고 바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역률을 높이고 싶으면 무효전력을 줄이면 됩니다. 무효전력을 줄인다는 거는 유효전력하고 피상전력하고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왜? 피상전력 안에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이 있는데 무효전력이 없으면은 피상전력이나 유효전력이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하면서도 이제 전압조정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압조정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쓸 때 거기 있던 걸 갖다 또 쓰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무효전력에 의해서 콘덴서를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 가장 싸고 쉬운 거니까. 전압에 의한 제어는 모선 전압이 내려갔을 때 하는 거니까 이건 뭡니까? 승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극여자 방식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조상 방식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아까 전류에 의한 제어, 아까 요 바로 전 시간의 마지막 시간에 요 5가지가 있다고 했죠. 역률하고 그 다음에 전류, 전압, 그 다음에 시간에 의한 제어, 그리고 전압에 의한 제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효전력에 의한 제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효전력에 의해서 역률이 제어되고 그러면서 전압조 제어가 된다. 요 3가지가 주라고요. 전류에 의한 제어 딱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제어, 부하 상태에 따라 역률이 일정한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서 전류 계정기로 검출하여 제어한다.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의한 제어들도 보시면 아까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끝나고 나면은 부하 안 쓰니까 콘덴서도 투입하지 마. 이 얘기죠. 과상하게 보상할 필요 없고 부하가 많이 쓰는 시간에는 콘덴서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제어를 해라. 이런 것들 타임 스위치로 이용을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경우도요. 들어갈 때 띡 소리가 납니다. 나올 때 띡 소리가 나죠. 그럼 불이 꺼집니다. 왜?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그 정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냐?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간 게 카운트가 돼서 불 꺼지지 않느냐? 안 꺼집니다. 센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하고 나가는 부분 센서가 틀려지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 카운트하고요. 나가는 부분을 또 카운트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간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왔다가 바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 간격에서 프로그래밍에서 어느 정도 되면 이거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형광등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한번 꺼졌다 켰다 하면은 어차피 그때 켜질 때 처음에 이렇게 방전을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 효율이 뭐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LED 같은 경우는 소비 전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더 절약이 되겠죠. 예, 다음 부분이 스폰 네트워크입니다. 스폰 네트워크는 아까처럼 3회선 정도 보통 된다고 그랬죠? 네트워크 배전선의 수전용 개폐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변압기를 접속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한전에서 들어오는 쪽에 개폐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차단기가 없고 그 개폐기 2차 측에 바로 차단기 없이 변압기가 접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변압기 2차 측은 뭐라고요? 프로텍터 차단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모선에 병렬 접속하여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병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스폰 네트워크가 무정전 공급이 가능해서 신뢰도가 낮고 도심부의 부하 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용량 수용구에 공급한다. 대용량. 근데 이걸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2개 변전소에서 상시 받아야 되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상시 받는 거는 그 기본료를 내야지만 됩니다. 근데 예비선을 깔아놓은 것들은 기본료를 안 냅니다. 예비선을 해놨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그때 연결하는 거니까. 근데 상시 연결하면은 ALTS에서 절취를 하더라도 상시 둘 다 라인이 살아있는 경우는 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선로를 너 때문에 못 쓰는 거니까 네가 돈 내라 이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구성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림이 어떻게 됐죠? 전원 변전소요. 아까 뭐였죠? 전원 변전소에서 또 보면은 네트워크 변압기 1차 측에 개폐기가 달려있다고 그랬죠. 차단기 없습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설명을 다 됩니다. 그리고 그 2차 측에 뭐라고요? 프로텍터. 차단기로 병렬로 접속한 거. 여기는 테이크오프. 프로텍터, 테이크오프 틀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변압기 2차 측에 퓨즈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고 퓨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쌍대로 되어 있는 거.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차단되냐. 여기서 사고 나면 얘 개폐기가 못 끊어지니까 얘가 끊어주겠죠? 다 차단되고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 얘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전류가 2차 측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나면 퓨즈가 끊어집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 다 끊어지죠? 이쪽에서 또 사고 났을 때 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사고 나면 이 퓨즈가 밑에 있으니까 못 끊어줄 거 아닙니까? 차단기로 끊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사고 나더라도 퓨즈가 어차피 끊어집니다. 차단기에서 못 끊어지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퓨즈하고 변압기 사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그게 가장 보호 맹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들이 뒤에 있습니다. 자, 주요기기. 뭐라고? 부하 개폐기. 컨셉이 뭐였죠? 변압기 1차 측에 개폐기가 있다고요. 차단기가 없이. 그래서 그 개폐기 내용 나왔고요. 그 다음 변압기는 네트워크 TR로 해가지고 지금 세대가 기본입니다. 컨셉이. 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1로 돼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요? 130% 과부하에서 8시간 운전 가능할 것. 여기 과부하율이 130%고, 최대 수요전력 100. 그리고 여기다 변압기 대수가 세대인데, 3-1 하면은 2죠. 2분의 100 곱하기 50 곱하기 130분의 100.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 용량은. 그렇게 되면은, 이 변압기 용량은 그걸로 선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1000이다. 그럼 1300% 과부하, 130% 과부하가 되게 되면 얘는 1300짜리를 설계해 주시면 되죠. 한 대가 죽더라도 나머지 가지고 커버가 됩니다. 최대 수요전력으로 기준. 요거 이제 옆에 계산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으로. 프로텍터 퓨즈. TR 2차 측에 퓨즈가 있다고 그랬죠? TR 2차 이후에 단락사고를 보호하는 겁니다. 단락사고. 근데 TR하고 퓨즈 사이는 보호가 안 되죠. 그게 맹점이라는 거. 퓨즈 밑에 프로텍터 12. 12에서 아까 얘기한 그 차단 부분을 다 하는 거죠. 투입을. 역전력 차단이니 차전압 투입이니 무전압 투입이니 아까 얘기했죠?
보호 부분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 단락 부분은 퓨즈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테이크오브 시비가 있고 퓨즈가 있다는 얘기죠. 부하측 고장 시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그림이 생각나면 이걸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야, 보시면은 아까 요 차단계에서 뭐라고요? 67, 78, 84. 67이 뭐라고요? 예? 역전력 차단. 그럼 78은? 차전압 투입. 84는? 무전압 투입이죠. 자, 역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전력은 V하고 I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PT에서 들어오고 CT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역전력이 맞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차전압 투입. 차전압이라는 건 전압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1차 측에 PT, 2차 측에 PT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여기 무전압이면은 2차 측으로 해서 투입해라. 이거죠. 아까 용어는 약간 틀린데, 아까 차전압하고 무전압 투입할 때 그냥 개념적으로 같이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요거 기본서에도 이거 설명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 책에도 다. 역전력 차단. 1차 측 사고 시, 전원 측의 정전 시 역전력을 차단한다. 여기서 사고 났으니까 이거 거꾸로 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치고 올라가니까 빨리 끊어줘야지 그쪽으로 공급을 안 해주겠죠. 근데 밑에서 사고 났을 때는 차단하지 않고, 예. 차전압 투입. 네트워크 측보다, 네트워크 측이 어디죠? 밑에죠. 전원 측의 전압이 높고 위상이 앞서면은 전원 측에서 전력이 공급이 가능한 거니까 자동으로 차단기를 투입하라 이거죠. 1차 측이 살았습니다. 2차 측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럼 바로 살아라 이거고, 요거의 또 반대 개념은 오일앤가스나 이 배 같은 경우는 1차 측이 죽죠. 그럼 2차 측도 죽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시퀀스를. 왜? 여기가 죽었으니까 네가 투입하면은 거꾸로 치고 올라와서 위험하니까 위에가 죽으면 밑에는 자동으로 차단되라. 이렇게도 만들어 놓습니다. 얘는 반대 컨셉이죠. 위에가 살았으니까 밑에는 너 살아야 돼. 자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무전압 투입. 네트워크 모선이 무전압이었다가 전원이 공급이 되면, 무전압이었다가 전원이 공급된다는 건 아까처럼 차전압 개념으로도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좀 힘드니까 그냥 차단압으로 그냥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호협조. 배전선이 사고 났다. 여기 떨어진다고. 문제 없습니다. 예? 문제 없다고 그랬죠? 다 보호하는 부분이 되니까. 네트워크 TR과 퓨즈 사이. 네트워크 TR하고 퓨즈 사이. 요 TR 1차 측은 전부 다 떨어집니다. 배전선. TR 1차 측은 무조건 얘가 다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림을 여기 부분보다는 여기를 한 거죠. 그냥. 다 똑같으니까. 여기는 네트워크 TR하고 퓨즈 사이 가서 사고 나면 뭐라고요? 변전수 측 OCR이 동작을 안 한다. 파워 퓨즈는 여기는 용단될 수 있다? 글쎄요. 그거는 사고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보호 맹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도 또 보호 맹점이 있네. 파워 퓨즈하고 CB 사이의 사고. 보호협조가 불가능하다. 여기도 이제 퓨즈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개념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파워 퓨즈는 가능한 근접해서 설치해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구간을 간접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테이크업 2차 측에서 사고 나면은. 여기 퓨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차단기가 있죠. 그러니까 퓨즈가 떨어지거나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다 보호가 됩니다. 네 가지의 이런 사고 유형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제대로 보호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작. 오동작에서는 저는 병코내단으로 외웠었는데, 그때 병코내단, 무리선, 병코내단, 무리선, 오투복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외웠거든. 병콘, 회단 이렇게 했습니다. 병렬운전, 콘덴서, 회생전력, 단락 이렇게. 발전기, 콘덴서, 전동기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발전기나 콘덴서, 전동기 아닙니까? 병렬운전은 전동기, 병렬운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발전기, 병렬운전, 콘덴서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회생제동은 전동기죠. 단락도 전동기고 부하측이니까 지금 밑에 찌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발전기, 병렬운전 시 역전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단을 시켜주는데, 이런 것들을 수전 전원과 병렬운전 되지 않도록 인터럭을 설치하라 이거죠.
대책은.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수전하고 한전하고 오게 되면은 같이 들어와서 빡치기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갔을 땐 다른 쪽은 들어가지 않게끔 이런 것들 인터럭을 설치하라는 얘기고요. 오동작 할 수 있는 부분에 역전력이 들어가니까 역전력에 대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럭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설쓸 때. 그다음 콘덴서에 의해서 2차 측에 콘덴서를 달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여기 차전압 같은 경우 1차 측이 전압이 높고 2차 측이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 위상차기가 낮은데 콘덴서가 달리면은 여기 지금 전압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전압이 안 되니까 그때는 부하단에 아까 거기 모선에다 달지 말고 아까 부하단으로 밑으로 놔줘야 된다는 얘기죠. 회생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이 뭐죠? 직결전동기 같은 거 그러죠. 여러분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그거하고 똑같은 부분이 또 뭐냐면은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것도 달리다가 놓으면 시동이 꺼지면서 걔가 회생으로 합니다. 그때는 회생 제동이 아니라 회생 전력을 하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러니까 관성에서 얘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걔가 발전기가 되면서 그걸 배터리를 충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생 제동은 그 힘을 가지고 제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철 같은 데서 사용하죠. 그래서 전동기,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관성에서 쭉 가면은 이제 내려가면서 얘가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당겨지니까. 그때 이제 경부하시 감속 운전할 때, 부하가 적을 때도 얘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힘이 덜 들어가니까 내려가는 관성에서 거꾸로 이제 회생제동을 해가지고, 거꾸로 치고 올라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라, 이거죠.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었을 때 이런 문제가 되겠죠. 조그만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전동기 단락기어 전력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분. 그러니까 전동기 같은 경우 아까, 움직이다가 정전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전동기인데 순간적으로 관성에서 움직이니까. 전부 다 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전력은 관성이 있는 거니까 뭡니까? 발전기, 엘리베이터, 전동기. 근데 발전기는 병렬운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죽었을 때는 발전기는 죽으면 얘가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발전을 못 합니다, 죽으면은. 뭔가 계좌 전류가 들어와야지만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병렬운전만 보시면 되는 거고, 엘리베이터 같은 건 전동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전동기 마찬가지니까. 이런 데는 용역동 같이 큰 데들이나 이제 용량들이 큰 것들이 있었을 때 기어 전류가 좀 되죠. 일반 수용가 같은 건 그렇게 기어 전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가 뭐였냐면 대용량이라고 했습니다. 대용량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용량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오동작 부분이. 실제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죠.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신뢰도가 높다. 리액턴스가 작아서 전압 병력은 작다. 왜? 병렬이 아니라 3개죠.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줄어들죠. 그리고 부하 증가에 대한 적용성이 좋다.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기 이용률이 향상된다. 아까처럼 하나 죽어도 나머지 2대 가지고 100% 가부하 운전이 가능하게끔 돼 있죠. 전력 손실도 감소된다. 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하지만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 보호장치가 어렵죠. 오동작 가능성도 있고요. 가장 큰 거 4번 정전사고 시, 보수점검 시. 우리는 변압기 1차 측이 개폐기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전에다 얘기를 해야지. 한전이 꺼주지 않으면은 우리 개폐기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죠. 자, 빌딩 측에 여러 가지 보시면 딱 3개죠. 선로가 3개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압기가 최소 3개 이상이니까. QV 컨트롤. 그 QV 컨트롤에서 요 문제는 이제 그 전력계통 공학의 7장에 나왔던 그 부분들인데, 뭐 주상 설비 이용률 향상. 여기 보시면 뭐 설비 이용률 향상 나오죠? 이런 용어들. 이용률 향상, 손실 경감, 변동 방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Q하고 델타 V 관계. 그래서 지금 Q에 의해서 전압 강화의 관계됨을 증명하라 했을 때 바로 교과서에 있는 뭐 그 복잡한 수식으로 25점짜리를 증명하는 거고요. 아니면 뭐 그
그것도 이제 10점짜리를 증명하는 것도 거기 문제 보시면 그런 형태일 때 그 문제로 증명하는 겁니다. 딱 그게 좀 헷갈리실 텐데 예제 7-3 전력계통공학 예제 7-3의 형태대로 나왔을 때 그 예제 7-3처럼 설명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예제가 아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명을 하려면은 Q가 뭐 델타 V의 관계됨을 증명하라. 다른 식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제 7-3도 어차피 Q가 델타 V하고 관계입니다. 여기 용어는. 그래서 제목이 Q하고 델타 V의 관계입니다. QV 컨트롤에서. 근데 여기도 내용을 보면 결국은 뭡니까? 전압 조정에 아까 뭐가 있었죠? 역률 제어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무효전력을 제어했었죠. 역률을 제어했었죠. 그 다음 전압을 제어했었죠. 여기도 무효전력하고 전압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압 조정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자, ESER. 아까 단거리 송전솔로 ZR 해가지고 아까 전압, 강압, 경감, 아까 역률에서 이 그림 나왔었나요? 역률에도 똑같이 이 그림 있었죠? RX 한 다음에 PJQ 해가지고 여기서 전압 강화가 뭐 경감이 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림들. 그때 이런 그 단거리 송전솔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는 보시면 2분의 PR, PX 탄젠트 세타 해가지고 P 탄젠트 세타가 Q니까 Q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V 분이 여기다. 요 성분이 델타 V고 요게 사인 부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설명하는데 그 뒷부분을 설명하는 게 바로 예제 7-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델타 V는 무효전력 Q에만 관계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하고자 할 때 그 두 개의 유형의 문제를 답을 쓰는 거죠. 다른 때는 전압조정이나 뭐 QV 컨트롤이다. 그때는 그것만 쓰는 게 아닙니다. 주가 전압조정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QV 컨트롤 하기 위한 게 뭐냐? 바로 조상설비죠. Q를 제어를 해가지고 V를 제어하는 거니까 그럼 그 Q를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뭐냐? 그 설비를 이용하면 V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특징과 영향과 장점과 단점을 써라. 그게 바로 QV 컨트롤 그 제어 방식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상설비. 발전소, 변전소, 배전소로 나오죠. 발변주배, 동기조상기, 뭐 션트 리액터, AVR 나오죠. 발전소에서 뭘 한다고요? 아까 전압조정에서 두 가지 쓴다고요? 뭐 쓴다고요? AVR, AQR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제 그림에 보면 또 약간 또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계통공학이 나와 있는 그림은 또 틀리게 돼 있습니다. AVR이 뭐 장거리고 뭐 AQR은 뭐 단거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AVR은 사실 발전기에 AVR도 있고 변전소에도 AVR이 있습니다. 근데 AQR은 이제 변전소 쪽에 붙어 있고요. 발전소 쪽에는 안 붙어 있고. 그게 이제 그 AVR이 좀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죠. AVR 하면 이제 또 PSS가 생각이 나야 되고요. PSS 생각나면 뭐 TCSC나 아니면 SSR 생각이 나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변전소에서는 전압이 상승됐습니다. 전압이 상승되면 뭐가 공급이 됐다고요? C 성분이 공급이 됐죠. 그러니까 C를 줄여줄 수 있는 L 성분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압 상승 시 발생 소비는 저여자 운전, 과여자 운전이죠. 전압 상승을 하면은 뭐라고요? 발전기에서는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여자가 과여자가 됐으니까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그걸 저여자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 올라간 걸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전압이 저하했다는 거는 얘가 저여자니까 과여자를 하게 되면은 전압이 올라가겠죠. 조정 기능은 그겁니다. 변전소에서는 전압이 올라갔다는 건 C가 올라갔으니까 션트 리액터 L을 투입하게 되면 줄어드는 거고 전압이 줄어들었다는 건 L이 많다는 얘기니까 C 성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스태틱 컴펜세이터는 뭐라고? 스태틱에서 컴펜세이터를 한다고요. L하고 C를 다. 그래서 전압 상승 저하 시 모두 적용할 수가 있다. 배전용, 콘덴서, 승합기 이런 것밖에 없죠. 전압이 저하되면 콘덴서 투입밖에 없고 이건 전압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리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배전선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 탭을 조정을 해야죠. 탭을. 1, 2, 3, 4, 5 5개 탭 중에 전압을 어느 정도 맞춰서 전압 강화에 맞춰가지고 탭을 조정하라는 얘기죠. 무효전력 부족 시 무효전력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돼? 발생보다는 소비의 개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 감소로 이루어지니까 부족하다는 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공급. 무효전력 공급 부족 시 이렇게 해주셔야죠. 관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효전력 부족하다는 게 공급하는 게 부족하다는 건지 소비하는 게 부족하다는 얘기지. 여기 보면은 지금 소비가 크고 발생이 적으니까
공급 부족시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기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효전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서 땡겨 쓰려고 하니까 자꾸 전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송전선실이 증가되고 용량이 감소되고 안정도가 저하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발전소에서는 AVR, AQR로 나오고 변전소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종합제어라고요. 개별제어, 협조제어, 종합제어에서 이 종합제어 그림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ELD가 뭐라고요? 경제부하배분. 개통 운영 상태라고도 여기다 쓰고 여기다 전력개통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무효전력 제어를 어디서 하냐? 발전소나 변전소에 시그널을 내면 발전소에서 변전소에서 한 것들을 전력개통해서 봐가지고 그거를 개통 운전 상태가 전력개통이거든요. 거기서 ELD가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얘가 문제가 있으면 무효전력 제어 시그널을 내보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순환하는 식으로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무효전력 요게 EMS 할 때 이런 부분을 나오는 거죠. EMS가 뭐죠?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거기서 이것저것 다 제어하지 않습니까? 대체기로는 동기발전기 과해자 운전. 아, 이거 왜 동기발전기가 나왔지? 동기조상기는 안 나오고 밑에 동기조상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동기발전기가 과해자 운전되면 위죠. 왜? 지금 전압이 떨어졌습니다. 뭐 출력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압이 떨어졌습니다. 전압을 올려줘야 되겠죠. 올려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전기는 과해자 운전을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과해자는 뭐라고요? 위라고 위.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지진. 얘는 좌우로 지진. 그러니까 동기조상기는 어떻게 합니까? 동기존동기입니다. 여기서는 전동기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기조상기 개념이 발전기가 반대니까 왼쪽이 지고 오른쪽이 진이죠. 그러면은 과해자 운전이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진상 운전이 되는 거죠. 똑같은 과해자 운전입니다. 운전은 대신 운전이 지상 운전, 진상 운전이 헷갈리는 거죠. 전력용 콘덴서 투입. 무효전력이 공급이 부족할 때 무효전력 투입했죠. 맞죠? 무효전력 공급 부족시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SVR 뭐 돼 있고요. 다 무효전력 공급 과행시. 아까는 부족시인데 여기 뒤에는 공급인데 왜 앞에는 공급이 빠졌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셨으면은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QV 컨트롤입니다. QV 컨트롤. 거기에 제어 방식이 뭐라고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앞에 종합 제어 나왔죠? 이제 개별 제어 나오겠죠? 협조 제어 나올 거고요. 아, 이게 뭘까요? 개별 제어 1, 2, 3 중에 나온다는 얘기죠. AVR은 뭐라고요? 발전소에 원래 AVR이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는 개별 제어가 변전소에서 LRC가 뭐라고 했다고 아까? 탭 제어하는 거였잖아요.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제어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AVR을 제어한다는 얘기죠, 여기. AQR은 이제 그 모선 측에서 제어를 하는 거고, 변전소 측에서 AVR하고 AQR을 자, 제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효전력을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비라는 건 뭐죠? 션트리액터죠. 그러니까 션트리액터 쪽에 AVR이 가가지고 콘덴서하고 션트리액터 쪽에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저 AQR이죠. AQR도 Q를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Q를. 아, 팩츠, 밑에 뭐라고 됐죠? L 성분이라고 됐죠? 예. QV 제어 방식. 개별 제어 1입니다. AVR에 의한 것들이 개별 제어 1이고요. AQR에 의한 게 개별 제어 2입니다. 그래서 아까 AVR을 뭐라고? 장거리 쪽이라고. 그리고 AQR은 단거리 쪽이라고요. LRC, 중장거리. 이렇게. 왜냐면 여기 AVR, LRC 부분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1번하고 3번은 장거리 쪽이고 2번이 단거리 쪽이 되는 겁니다. AQR 같은 건 아까 거기 모선에 달려있으니까 조금밖에 못 한다고요. 근데 AVR 같은 건 발전소도 있죠. 예를 들어 LRC는 변압기 2차 측이죠. 그럼 모선을 통째로 다 제어하는 거 아닙니까? 조상설비 있죠. 또 2차 측에 조상설비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RC 개별제 3 중장거리. 개별제어 1, 2, 3 보시고 그 다음에 개별제어 다음에 협조제어 그 다음에 종합제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종합제어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협조제어는 뭡니까? 여러 개 옆에 변전소까지 제어하는 게 협조제어입니다. 옆에까지. 개별은 따로따로 논다 이거죠. 따로따로. 협조는 따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놈까지
그래서 개별 제어 3가 이제 좀 큰 겁니다. 개별 제어 1은 이제 작은 거, 개별 제어 2는 약간 더 큰 거, 개별 제어 3는 좀 더 큰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협조 제어는 그 개별 제어 3에다가 옆에 변전소까지. 변전소하고 변전소. 그러니까 다른 쪽. A 계통하고 B 계통을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게 협조 제어는 거죠. 그러면 종합 제어는 A 계통, B 계통, 발전소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를 다 한다. 그게 종합 제어죠. QV 컨트롤 하는데 제어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개별 제어 1, 2, 3하고 협조 제어하고 종합 제어를 한다. 그럼 개별 제어를 하는 건 발전기를 하나 하든 변압기를 하나 하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개별 제어였는데 그걸 조금씩 커가면은 개별 제어 1, 2, 3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 A 계통을 좀 더 크게 보는 게 그 개별 제어 3라고 하면은 협조 제어는 개별 제어 3짜리가 있는 그 변전소나 발전소나 이런 계통들을 옆에 인접 연전소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협조 제어라는 얘기고, 그 다음 종합 제어는 그걸 여러 개, 다수, 전 계통을 다 하는 게 종합 제어죠. 전 계통. 그래서 EMS에서 어떻게 합니까? 넣었다 뺐다, 너 들어가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합 제어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되십니까? 발전소에서 AVR, AQR, 변전소에서 다 있었죠. 개별 제어가 아까 발전소에서 AVR이나 LRC가 개별 제어 1이라고 그러면 개별 제어 2는 뭐였죠? AQR. 개별 제어 3는 LRC. 중장거리로.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데 딱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QV 컨트롤은 개별 제어 1, 2, 3에다가 종합 제어, 협조 제어다. 협조 제어, 종합 제어로 외워주시오. 개별 협조, 종합, 개협종 뭐 이렇게 외워주시든, 그 다음에 PF 컨트롤에 대해서는 아까 FFC, FTC, TBC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은 여기 또 다른 것도 나옵니다. 이따가 요 밑에 그때는 또 어떻게 제어하는지, 무효전력 소비원과 공급원. 요거는 몇 장에서 배우시면 전력계통공학이 또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소비원하고 공급원은 딱 비교해서 보셔야죠. 쌍대니까 하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 다 똑같죠. 여기 보십시오. 발전기 진상운전, 발전기 지상운전, 변압기 인덕턴스, 변압기 아니 여기 케이블, 여기 케이블 인덕턴스, 케이블 충전 용량, 여기 지상, 여기 진상, 여기 지상부하, 여기 진상부하. 다 반대 아닙니까?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발전기하고 송전선하고 변압기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설비하고 수용가하고 그림 하나 그려보시면 딱 똑같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만 진상운전이고 나머지는 무효전력 소비원에서는 지상이죠. 예? 여기 보면은 진, L, L 이렇게 이게 다 L 성분입니다. 여기 L, L, L입니다. 무효전력 소비원은 L로 보시면 되죠. 공급원은 C로 보시면 되죠. 이 L 성분을 쓰는 겁니다. L 성분을 쓰는데 진상운전 발전기만 요거만 반대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아, 소비원은 L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페란티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발전기 자격자 했을 때 다 L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L인데 그 L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전기에서만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상운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 진상이죠. 근데 요거만 지상 발전기가 되는 거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 많이 헷갈립니다.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요게 이제 협조제에서 그림인데 CRT 해가지고 QV제에서 발전기 조상설비 개통 이렇게 옆에까지 늘어갔다는 얘기죠. 옆에 QV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개통이 있죠. 발전기도 있죠. 조상설비도 있죠. 협조제가 뭐라고요? 기본고 플러스 인접까지 개별제 3에다가 개별제 3가 뭐였죠? LRC 거기다가 화력발전소, 무효전력. 그러니까 발전소가 들어가야죠. 여기 발전기가. LRC, 아주 QV 제어 해놓고 발전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림은 잘 보십시오. 저 정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PF 컨트롤.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그러면은, 뭐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는. 나중에 보시면은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입니다. 근데 PF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주파수 유효전력 되니까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이건데 개통 쪽에서는 우리가 많이 헷갈리다 보니까 PF 이렇게 반대로 외우라고 그랬죠. 근데 제목은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니까. 근데 사람들이 PF 컨트롤 하면서 주파수, 유효전력 하니까 이것도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기준을 정하시라고. 개통권은 이제 뭐 송전 쪽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개통 쪽은 저렇게 돼 있을 때는 반대로 그리시라고. QV다. 그러면 여기 Q, V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PF 컨트롤. 이렇게 딱 그림을 이렇게 돼 있죠. QV 컨트롤. QV 컨트롤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맞나요? 하나의 반대인데요. 얘가 Q고 얘가 V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맞네. V고 Q네. 여기 전압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QV 컨트롤에서는 요 하나에 여기서 전압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역률 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요거를 PV 컨트롤을 했어요. PV가 됐을 때는 요게 이렇게 된다. 요거 때문에 좀 헷갈리세요. 개통 쪽에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